자, 이번에는 갈수록 굉장히 묘해지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뭐 해프닝일까요? 아무튼 그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가짜 권양숙 자녀 취업, 윤장현 개입한 의혹. 윤장현 전 광주시장 최근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받고서 4억 5천만 원을 줬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 피해자가 됐었는데요. 갈수록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써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4억 사기 보이스피싱범 아들과 딸을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학교에 취업을 시켰네요. 사기범의 아들과 딸. 그럼 이것도 사기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윤 전 시장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변호사 두 분께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한 변호사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원래는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뭐 단순 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이다. 아마 공천 과정에서 어떤 뭐 돈이 오고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돈이 위선과 연결될 거라고는 어떤 것은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그 부분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돈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건너갔는데 그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서 단절이 되어야죠. 그런데 3월 달에 자신의 자녀들이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7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채용됐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10월달 그만뒀다는 이야기고 또 딸도 실제로는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실제로 윤장현 전 시장이 어떤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밝혀졌다면 분명히 모종의 어떤 이 윤장현 시장과 보이스피싱 가해자, 피의자 사이에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보이스피싱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여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보다 많은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였느냐, 왜 돈을 주게 되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졌는가. 그 속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한 보이스피싱이라면 한 번 정도 사기를 당하고 끝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액수도 거액인다다 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기범의 자녀를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만약에 이런 사안이 변호인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좀 접근하시겠어요? 아니 일단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좀 의구심이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예를 들어서 권 여사인 걸로 착각을 했다라면 착각을 했다. 거기까지는 끝인데 근데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에서는 권 여사가 아니란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는 왜 개입을 했냐가 또 그러니까 취업을 보이스피싱으로 취업을 시켰다는 그럴 건 수는 없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그럴 그거는.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떤 이 김모 씨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속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속았다고 할지라도 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제 물론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밀어넣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른바 낙하산을 동원을 시킨 거라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시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없는데 보통 지자체장들도 비위를 저질러도 자기가 힘 있을 때 저지르지 임기 얼마 안 앞두고는 저런 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어떻게 보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는 추측하기도 사실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언론인이시니까 자, 언론인 관점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그 김모 씨라는 이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그렇죠. 이 사람이 광주 지역 정치권에서 아주 발이 넓은 이 아주머니고 이 아주머니가 그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일도 많이 해주고 일을 잘한답니다. 일을 잘해서 굉장히 신뢰를 쌓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자기 이해관계도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윤장현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있죠. 이 사람은. 그게 뭔가. 그렇죠. 그걸 핵심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가장 뭔가를 바라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결국엔 공천 아닌가? 결국에는 공천을 바라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 그런 뭐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거 그냥 100% 추측입니다만 추측입니다. 추측.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전 여사라면서 속은 그 보이스피싱 케이스와 이 김모 씨 청탁이 있었다면 두 개를 전혀 별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모 씨는 윤장현 시장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두 번 이중으로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해보니까 여러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윤 시장만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모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큰 광주시장을 하신 분인데. 근데도 혼자 유일하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씨 입장에서는 이분이 제일 속이기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게 그냥 추측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도대체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규환 변호사도 하신 말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어떤 생각이 다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윤장현 전 시장이 김모 씨라는 사람을 전혀 몰라야 정상이죠.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이 사람과 나중에 했던 것이 단절이 된다면 보이스피싱한 그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왜 아들, 딸을 취업시키려고 하는지 왜 만났는지 이 과정이 생략돼 있죠. 왜 일반적으로 시장이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날 때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무슨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시장 만나기 하늘이 별 따기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자녀 취업까지 부탁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 무슨 잘 알고 있는 관계이지 않고서는 상의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단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아까 그 김모 씨가 하도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장현 시장이 이렇게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윤장현 시장도 당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거는 반어법을 쓰시는 거죠. 그렇다. 저는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리무중? 오리무중인 사안을 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앞에 안개가 정확하게 꼈는데 뭔가 얼뜻얼뜻 보이긴 합니다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씨가 나왔네요. 오빠 사기 의혹과 무관 합의된 사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바로 비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그 가족의 과거 빚 때문에 그 유명 연예인이 논란에 휩싸인 일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비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올린 A씨는 이영자 씨의 오빠가 약 1억 원의 가계 수표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에 이영자 씨 친오빠를 고소하자 이영자 씨가 3천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영자 씨가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오빠를 믿어달라고 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 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영자 씨의 친오빠 주장은 달랐는데요. 이영자 씨의 친오빠 B씨는 동생은 A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억 원 가계수표를 발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아무런 잘못 없이 동생 이름이 거론될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영자 씨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영자 씨는 사건에 전혀 관여된 바 없고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영자 씨 측은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명인 가족의 비투 논란, 과연 어디까지 확산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영자 씨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이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있기 예. 때문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분의 예. 주장은 뭐냐면 내가 그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예. 그 코너 하나를 이영자 씨의 오빠가 와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영자 씨를 믿고 맡겼고 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돈도 1억 원 가량을 수표로 발행을 해줬다. 그런데 갚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영자 씨가 접촉을 했더니 예. 아니 어차피 오빠는 돈도 없으니까 네. 빈털터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받고 끝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울겨 겨자 먹기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재산이 실제로 없는 사람에게는 뭐 압류를 하거나 그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영자 씨에게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오빠 같은 경우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놔서 예. 연예인인 내 동생이 뭐하러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얼굴 내밀고 오빠를 믿어달라고 하겠냐.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했으면 이영자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을 것이지 왜 거기서 가계수표를 냈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예. 슈퍼마켓 같이 운영하다가 같이 사업이 안 됐던 것뿐인데 이거를 허위로 저렇게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사안이 주장이 엇갈리고 완전히 있네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B2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계속 논란이 휩싸는데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예. 특별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든지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도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뭐 연좌제 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질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쟁점인데 예.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영자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 피해자는 부분. 만나서 이영자를 보고 돈을 주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영자가 와서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영자 씨나 그 동생은 실제 가해자는 이영자 씨 동생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그건 부분입니다. 사실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른 주장이 부분이죠. 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예 안 만났고 예. 안 만났기 때문에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면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뭐 도의적 예. 책임은 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명한 법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단순히 잘 봐달라 이야기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 피해자로 하여금 예. 잘못된 생각을 들게 했다면 예.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영자 씨와 예. 어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사이의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마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겠네요. 지금 소송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사실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능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지 소송 않았는가, 자체가 청원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아마 소송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요. 관이 있고요. 그 앞에 개가 엎드려서 자는 건지 조든 건지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부시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지키는 설리. 개의 이름이 설리입니다. 지난달 30일 별세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도움견이 바로 이 설리거든요. 주인의 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서 미국인들이 참 감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리는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 제가 지금 적어왔습니다. 개 종류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데요. 지난 6월부터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해온 도움견입니다. 뭐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 이행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개로 알려져 있는데 주인인 부시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자 저 관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상 굉장히 인정이 많으신 분을 인지상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요? 견지상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 개가 저렇게 사진에 나와서 대서특필이 되면서 예. 저 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요. 저 개 종자를 같은 종. 그렇죠. 저 종자를 어디서 분양받는지 저 문의가 아까 뒷발질 같아서. 소개해드렸지만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도 원래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 개를 찾으려는 전 세계 부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내일입니다. 5일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지금 저 반려견이라고 할까요? 보호견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설리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소개해봤습니다.